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유튜브 채널 외에도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 세상의 모든 고양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양이, 특히 고양이 중에서도 수컷 고양이 요도 성형술이란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집사람들은 거의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반면 고양이 방광염은 많이들 아십니다. 대부분 처음 고양이 1, 2년 키우시면은 특히 수컷 고양이들은 방광염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병원에 많이 다니게 되고 또 치료하느라고 고양이랑 집사람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요도 성형술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수컷 고양이를 암컷 고양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고양이 해부학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왼쪽에 메일은 수컷 고양이, 피메일은 암컷 고양이인데요. 왼쪽에 있는 고양이의 요도는 일자로 나가다가 후반부에서는 기역자로 꺾이게 되고 깔때기처럼 좁아집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피메일 암컷 고양이는 요도가 일자로 쭉 뻗고 구경도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컷은 요도가 구경도 길고 짧고 넓기 때문에 방광 내에 불순물이라든지 결석이 생기지 않고 다 배출이 되는데 수컷 고양이들은 저 꺾인 부분에서 대부분 결석이나 슬러지가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최외로 배출해야 하는데 슬러지 결석이 점점 커지고 이것이 방광 내에서 방광벽을 자극해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꺾인 부분에서 막히게 된다면은 요도 폐쇄에 이르다가 별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수컷 고양이를 암컷으로 만드는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요도 성형술이라는 수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은 전번주에 우리 고양이 곰달래가 혈뇨를 보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방광염 증세를 보였습니다. 방광염 증세만 보였다면은 DL 메티온이나 유린 사료로다가 한번 치료해 볼 텐데 혈뇨를 봐갖고 병원에 가게 됐고 초음파와 엑스레이 결과 아주 작지만 많은 다수의 결석이 발생한 걸 알고 수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방법은 요도 성형술로다가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고요. 실은 우리가 유린나리 사료하고 DL 메티온을 계속 먹여오다가 10년 동안 잘 먹여서 관리를 해오다가 얼마 전에 다른 사료 이것저것 그냥 몇 달 먹였더니 방심하는 사이에 결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집사님들도 결석이 잘 생기고 슬러지가 잘 생기는 수컷 고양이들은 평생 유리나리 사료로 다 관리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중간에 몇 달 먹이다 바뀌시면은 또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저희도 관리를 10년 넘게 잘 해오다가 몇 달 다른 사료 좀 먹였더니만 이렇게 큰 사고가 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됐기 때문에 요도 성형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데 요도 성형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음부 요도로 조영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포피 문합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회음부 요도로 조영술입니다. 실은 우리는 2번 요도로 조영술, 요도 성형술이 두 번째입니다. 고양이 아나가 3년 전에도 이 수술을 같은 병원에서 받았는데 그때는 유착이 굉장히 심하고 여러 번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 전부터 이 수술 방법과 어느 병원에서 이 수술을 잘하는지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막혔을 때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지금 아주 소변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수술이 굉장히 비싸고 또 잘하는 병원이 없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는 3년 전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했고 그 중에 30%는 길고양이라고 할인받아서 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올랐는지 가격이 179만 원 나왔습니다. 물론 수술하는 김에 스케일링도 해서 8만 원이 추가됐는데 길량이 할인받아서 30%니까 그래도 125만 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한번 포스팅해서 알려드리고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도 이 내용이라든지 수술 방법 또 어떤 병원에서 해야 되는지 자세히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포피 문합술이라는 고양이 요도 성형술 방법이 올라 있는데 저희는 이거 강력하게 비추합니다. 포피 문합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막히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그림과 같이 꺾이는 부분에서 대부분 막히는데 그 꺾이는 부분에서 막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를 제대로 놔두는 방법이기 때문에 포피 문합술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수술 방법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추하고요.
회음부 요도를 조영술로다가 꺾인 부분을 완전히 멸세고 암컷 고양이 같이 일자로 요도를 만들어줘야지만은 막히지도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수술법을 선택할 때는 병원에서 어떤 수술법을 하는지 꼭 여쭤보셔야 되고요. 또 병원에서 직접 수술하는지 또는 외부에서 의사를 불러오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카페 내용들 보시면은 외부에서 온 그 초청 의사들 했다가 다 사고 친 경우도 많고요. 외부에서 또 사람을 초빙해 오다 보니까 자기네 마진도 먹어야 되고 외부에 온 사람들한테 의사한테도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비싸집니다. 그래서 250만 원까지 준 분도 많은데 바가지 쓰고 고양이 잡은 경우죠. 그래서 다시 유착해서 저희가 소개해주신 병원에서 소개해드린 병원에서 재수술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포피 문합술이라는 이 수술법은 앞선 그림에 남겨진 그 3분의 2 노란 부분에서 다시 또 막히기 때문에 포피 문합술로 수술한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 잘 선택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카테타도 수시로 맞고 쑤셔야 되는데 카테타도 횟수가 있습니다. 말고 쑤셔댔다가는 요도 더 막히게 되고요. 또 이 수술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하는 동안에 3, 4일 정도는 카테타를 끼고 있고 그래서 카테타를 뺀 다음에 소변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일주일 정도 되면 대부분 아물기 때문에 그때 이제 퇴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와서 발사해서 꼬맨 부분을 실밥을 뽑는 처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서 알코올 솜으로다가 수술 부위하고 성기 부위를 계속 소독을 해줘서 한 달 정도 소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당분간은 크리스탈 모래라는 걸 깨끗한 걸 써갖고 감염 위험이 없기만 조심해 주시면 나중에는 점점점 털이 자라고 다시 고양이 성기 부분이 암컷처럼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해집니다. 고양이 진단내는 수술 전에 하트만 수액으로 미리 안전하게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하트만 수액으로 몇 시간 정도 전부터 맞고 있는 거고요. 실은 작년에는 엄마 고양이가 진단했는데 엄마 고양이는 결석은 결석인데 이와 정반대인 옥살 결석으로다가 수술을 받아서 작년 내에 고생시키더니 이번에 아들 고양이가 스트로바이트 결석으로다가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큰 병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갔다가 급하게 수술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했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와서 집에 있습니다.